안녕하세요. 교육과 심리 분야에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 송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최근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2학년, 3학년을 올라가는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준비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들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우리 어,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 강의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20년, 26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를 보시면 진로, 학습, 또 심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 3년 전까지는 입학사정관으로 사립대학에서 또 훈련을 좀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또 지금은 순천향대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많이 어,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많은 교수학습센터 연구원님들과 함께 우리 대학생들의 진로 학습 부분에 대한 개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 하고 제 나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대학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어, 이제 걱정들이 있으신데요. 학교에서 뭐 내신 성적,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활동, 또 학교에서 많이 오픈해 주시는 자율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교과, 비교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내신의 경쟁, 긴장,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도중에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만 준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마련해 주셨고, 대학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입학 사정관 전형, 또 대학 생활,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정량평가, 정성평가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선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칙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시작되는 건다는 거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직업을 내가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지식 탐구의 과정이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드러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또 학교 선생님과 또 우리 학생 스스로가 결정을 네,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요. 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의 상황과 또 학생들의 관심사나 또 학교에서 주로 이렇게 강점으로 어, 이렇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따라서
똑같은 일반고지만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특히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내가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한 이해와 설계를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비 고1 학생, 2명에 대한 컨설팅을 최근에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차표를 함께 보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필요하신 학생들은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 또는 2학년 학생들 또 3학년 학생들조차도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네, 시작을 합니다. 뭐 사실 대학생 친구들을 상담을 해도 저는 아직 전공을 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진로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라는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진로 분야가 직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흥미나 관심사로 네, 끝나는 경우로도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연결하느냐,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바뀌는 입시나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08 학생들까지 1호 교육과정으로 마무리될 거고, 09 학생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정 교육과정으로 또 바뀐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 과정에서 본인의 관심 사항이나 또, 또 경험들, 하고 싶은 경험들이, 입학사정관에게 또 해당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잘 이제 어필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월, 4월에 고교학점제 EM이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진로 적성 검사, 뭐 진로 학업 검사, 또 각종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기말고사 전에 자, 2학년 때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할 거니? 라고 이제 조사를 하실 겁니다. 또는 온라인 공동과정, 또 온라인 학교 관련해서 학교에서 다 개설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서 아마 학생들한테 다양한 2학년 때 어떤 과목에 대한 과목을 추가로 더 들을 거니?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3월, 4월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게 됩니다. 네. 친구가 사회문화를 선택하니까 나도 할 테야. 친구가 물리를 선택하네. 나도 가야지. 라는 선택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어떤 관심사항이나 진로나 계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7월, 8월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설계하시고 또 추가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년 말이 되면 최종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수강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어, 이제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수강을 하지만 다양한 공통 과목에서 다양한 주제를 배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 분야, 과목을 좀 고민하신 다음에 진로를 구체화해서
네, 2학년, 3학년 때 본인이 어떤 선택 과목으로 관심사나 계열을 네, 표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지금도 우리 08학번, 08년생 학생들 대상으로도 몇몇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우리 과를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을 수강하고 오면 우리가 지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입시에서 이런 과목들을 권장해서 우리는 좀 수강하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발표한 대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어, 이제 물리, 기계, 전자, 전기 이런 파트 친구들은 주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 공통으로 듣게 되는 핵심 과목이 미적분 원과 대수 부분까지 현재 이제 08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원, 수투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수와 미적분 원인데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와 기하 파트는 현재 08 아이들은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내가 확률과 통계, 기하 뭐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전자과나 기계과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가면 아니 대학을 가면 기본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또 물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는 대학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서도 적응이 좀 힘들어요, 선생님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많은 학생들을 보면, 네, 물리나 미적분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희대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반영 과목을 미리 이제 공지를 이제 네,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좀 듣고 오면 좋겠어요.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재료나 화공 에너지 분야는 네, 역학과 에너지, 또 화공 쪽은 뭐 화학 반응의 세계를 꼭 듣고 오세요. 실제 이게 수능 과목은 아닐지언정,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과목을 꼭 수강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 어, 뭐 화학 분야든 물리 기계 분야든 근데 반대로 뭐 내가 인문 상경 계열, 사회 계열 쪽으로 진학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굳이 역학과 에너지나 화학 반응의 세계나 이런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28,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인문사회 계열 쪽은 국영사회를 꼭 듣고 오세요. 사회과학대학은 확통을 좀 듣고 오세요. 그다음에 생명, 뭐 이학, 공학, 건축. 그러니까 경희대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권장 과목을 꼭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게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꼭 본인이 어떤 계열 쪽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영리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이런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및 대학별 권장자 과목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에서 반영 과목이나 권장 과목들을 미리 이렇게 보시면 대단한 심리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영학과를 진학하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봤을 때 어떤 과목을 해야 하는지를 좀 미리 연습하는데 네,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학별 권장 과목도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학생들은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대학별 권장 과목들을
미리 탐색하시면 고등학교 아직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더 방향성 있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영문학과에서는 뭐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학을 전반적으로 다 좀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돼 있고 사회도 다 공부하고 오세요.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죠, 이미. 어, 또 몇 개 하나 더 볼까요?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광운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투와 기하는 굳이 수강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미적분 투와 기하를 선택한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교과 세특, 그다음에 또 자율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본인의 계열과 관심사에 맞게 좀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사례 정도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단 저한테 이제 의뢰온 학생 중에 한 명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학업 능력이 좀 괜찮습니다. 학업 능력이 중학교 때도 거의 A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께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께 받은 유전적인 기질 정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는 화학도 관심이 있고 스포츠 매니지먼트에도 관심이 있고 좀 뭔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니즈가 있는 친구인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두 군데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학교가 너에게 더 일지망으로 어울릴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상담이 좀 이루어졌고, 제가 썼던 검사는, 홀랜드 검사와, 그다음에 대학 전공 선택 검사 이 두 가지를 썼고 아마 많은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생님들께서 요 홀랜드 검사나 이 KCMII 대학 전공 선택 검사는 학교에서 진행을 단체 검사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1대1 개인 상담은 주로 이제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주로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전문 심리검사 연구소에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그 전문가들이 어, 이렇게 검사하실 수 있는 코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코드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진로 적성, 뭐 계열 적성, 그다음에 대학 전공 선택. 보통 제가 쓰는 거는 홀랜드 검사랑 KCMI를 주로 이제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여러 가지 성격 적성, 뭐 능력 적성, 직업 적성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선호 진로 코드에 어떤 적합한 직업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게 되고 또 진로 적성에 관련된 전공 학과도 한번 탐색을 하게 되고 또한 뭐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검사는 아니지만 성격 강점에 대해서도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적합한 진학 계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예술형과 관습형의 선호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그 창의적이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친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직업, 또 특히나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예술과 관련된 직업을 어, 선택하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학생의 데이터 중에서도 예술형 코드가 가장 이렇게 높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도 굉장히 동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전공학과 추천 학과는 아니고 이제 AC 코드 예술과 간습형 코드의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제 학과 리스트인데요. 우리 학생에게 한두 개 관심 있는 학과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했을 때, 이 푸드 스타일링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푸드 스타일링, 뭐, 영상 미디어, 뭐 이런 쪽으로 여하튼, 뭔가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미적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번 우리 스토리를 써보자. 그렇게 좀 합의가 됐던 친구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격 기질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일반적인 강점인데요. 우리 학생이 공감하는 자신만의 성격 강점을 같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어머님이 함께 컨설팅에 참여하셨는데 이제 어머님도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성격 강점이 있구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정리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격 강점을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진로나 또 경험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직업 진학 계열 자료 중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선택한 분야가 응용예술, 종합예술, 디자인, 산업예술 이런 쪽으로 아이가 점점 관심사를 좀 좁혀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KCMII 우리 대학 정보 선택 검사 굉장히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전문 심리 검사인데요. 이 전공 선택 검사의 특징은 최근에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전공을 분류하고 진로 로드맵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교과에 대해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심리 검사라서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약학도 뜨고요. 화학도 굉장히 높게 뜨고요. 그다음에 식품 영양, 체육, 물론 이런 분야를 다 진로 개발을 할 수는 없겠죠. 뭐 흥미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직업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어, 약학이 왜 이렇게 관심이 높게 떴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 뭐 이제 본인이 나중에 약대를 지망해서 어 이렇게 뭐 진학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되면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겠죠.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사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변할 수 있는데 이 화학이나 약학이 높게 뜬 이유는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메틱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연구원 이런 생각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품 영양 쪽은 아무래도 푸드 스타일링 뭔가 음식이든 화장품이든 뭐 미적 감각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쪽에 아이가 관심이 있다는 건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화학 쪽을 본인이 선택한다 했을 때 미용, 화장품 현재 부모님의 어떤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저희 상담하면서 아 동업을 하면 되겠다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동업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쪽 계열로 이과 계열로 진로를 선택한다 했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은 이런 과목을 배워야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에는 화학, 세포, 뭐 운동과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식용 쪽으로 푸드 스타일링 쪽으로 본인이 진로를 설계를 한다 했을 때는 화학 생명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확통 들어야 하고 미적이나 기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선택 과목이 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식품 품질 평가사라는 직업도 좀 관심이 있어요. 라는 또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 분야를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간다 하더라도 3순위 전공이었는데요. 생명과학은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알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전공 선택 검사에서 소개해준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해설한 부분인데요. 뭐 침착함, 분석력,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력, 응용력, 이런 특징들이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다양한 교과, 비교과 장면에서 아마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해당 학생이 지원 희망하는 고등학교 2개 중에 한 개 학교에 대한 이제 선택 과목, 교육 과정 편제표인데요. 아마 너가 어, 검사 결과에 나왔던 것처럼 그 부분을 반영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미리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네, 그래서 이 학교는, 4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윤리와 사상과 화학 생명, 부분을 꼭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2학기 때는 화학을 선택했으니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뭐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이 연결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음악보다는 미술이 이 친구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교과목이라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요. 이 학생이 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택 4, 택 1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마 학교가 같은 지역이지만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1학년 때 아니면 1학년 이전에 음, 관심 계열이나 분야를 어느 정도 생각을 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이 학교를 진학한다 했을 때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그때 아마 고등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택을 해서 학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요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가 중심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 2번째 고등학교에서 또 보여지는 그 편제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기 드문 고등학교인데요. 택 7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택 3, 택 4 이렇게 선택하라고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돼 있는데 이 학교는 많은 교과목 중에 택 7입니다. 네, 학생들한테 선택의 폭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네, 그런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로 선택을 했는지는 비밀이지만 네, 아마 본인의 관심사나 또 관심 계열이나 적성에 맞춰서 잘 선택했으리라 네,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또 후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이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영어는 현재 공부 방법에서 어떤 걸 더 뭐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지, 변화를 줘야 되는지, 학원은 지금 학원이 나에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네, 주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요즘에 아버님들께서 굉장히 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아버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학교가 결정된 이후에 네,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었으니 선생님 좀 방향을 잡는 그런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열 적성 검사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학 전공 선택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학생처럼 쭉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분당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요. 3학년 때 고급 과목들이 굉장히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로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동과정이나 외부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이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상담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분야가 문과 계열 쪽이었습니다. 저 처음에 문과 계열 쪽으로 맞을까요? 이과 계열 쪽으로 맞을까요?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적대가 굉장히 높지 않은 친구고, 이 친구는 산업미술, 뭐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순수미술보다는 응용미술, 산업디자인 이런 쪽으로 아이가 좀 적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뭐 이런 고민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 만약에 이과인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 같으면, 와, 일반 다른 학교에서는 좀처럼 오픈되기 힘든 고급 과목들,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보통은 과학고에서 많이 오픈이 되는 그런 과목들인데, 3학년들에게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셨던데, 근데 이제 상담을 했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쪽으로 아이가 이제 진로를 선택하기 힘든 계열이었기 때문에, 뭐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이 분야에서 경제 수학이나 뭐 문학과 영상이나 미디어 영어, 이 실용 통계 부분, 인문 사회 계열 쪽에서 조금 더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등학교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런 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 소인수 과목이나 학교 간 공동과정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또 2학년이 되면 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지역 안에서 어,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이런 공동과정들이 많이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꼭 자기의 관심사와 지식의 연결성을 생기부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이과 계열로 진학한다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진로 탐색이나 이제 전공 적합성 검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학생이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흥미를 좀 잃어했었고, 이 분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관리, 뭐,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만약에 계속 중단했던 미술을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1학년 즈음에서 이제 입시라는 관점에서 디자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부모님과 학생이 판단하시면 미술학원을 수강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 계열 준비를 실기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기 한 1학년 1학기 전도까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성격 강점, 또 대학 진학 계열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나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떤 분야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스스로가 부모님과 함께 탐색하고 고민하는 네,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부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네,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